아, 또 보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또 보죠. 어, 성재준 TV라고 뭐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아까 어디까지 봤더라? 아, 그렇죠. 한참 뭘 지났더니, 이거죠. 요걸 하나 더 보기로 했죠. 한번 보자. 유재일 씨가 저기, 경남지사, 이름 뭡니까? 자꾸 이름 잘 안 나네. 그분 구속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면 유재일 씨가 어디냐면, 이건 다른 동영상 같은데, 여러분, 김경수네요. 김경수 지사를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정관매란 말 하는데, 정관매수도 하자. 정관 매수를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서는 이걸 무죄로 이끌어내든가 어떻게 지켜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자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입에대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죠. 뭐라 그러는지. 전적인 목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유재일 평론가님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찍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의 기본입니다만,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법치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전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치가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가 주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치라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는 것인데, 그 법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법치라는 것 자체를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어떤 공격이나 좀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주장만 맞게 되고 우리끼리만 맞게 된다라는 주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재일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방송을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놀랐던 점은 다음과 같은데,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손혜원 의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야당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여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혼자 남아있는데, 손혜원 의원 봐봐라. 여당에서 탈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탈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전투력이 되게 세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전투를 벌여야 된다. 무슨 뭐 선전포고 같은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은 법치라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다양한 의견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어도 뭐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비슷한 얘기 같은데, 저도 뭐 자세히 안 들었는데, 자 보시죠. 이분이 한 얘기가 이번에 경남지사 누굽니까? 이 경남지사가 김경수 씨가 이제 구속되니까 유재일 씨는요, 유재일 씨대 사회 바로 반응을 해요. 이 양반은 뭐 사회적 이슈 있으면 바로 반응해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유재일 씨 이 사람은 제가 본 어떤 판단으로서는 이게 김경수 씨가 구속된 것은 자기 진영의 어떤 상당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거 지금 해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은 뭐 꼭 이 양반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분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자기 진영의 상황이 불리한 것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거리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막 계속 떠들 수 있는 거리만 생기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돈이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거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 씨 구속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 하니까 또 제 양반은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잡지식도 꽤 있어요. 꼭 잡지식이라 할 것 같지만 이것저것 인문적인 지식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정치 구조적인 이런 공학적인 이런 얘기도 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하면서 이 양반은 김경수 씨가 구속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안 돼도 그냥 표정이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거기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친자본적인 좌파라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일단 보여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을 평가하면 돈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재준 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유재일 씨 동영상을 보고. 자, 이게 뭐냐면, 이 법치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이 법치주의는요, 우리는 보통 황교안 씨 같은 사람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법무부 장관을 들어서면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 대통령 후보도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국민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막 말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물론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있지만도 그것보다도 어떤 인류사적으로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법의 담지자라 그래요. 법의 담지자,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행정 같으면 무슨 행정부서의 공무원, 다음에 사법 같으면 무슨 경찰, 검찰, 법원에 있는 판사나 그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법 적용 집행을 하지 말고 규정된 법에 따라서 또는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벗어나지 말고 법을 적용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크고 또 이런 민주화가 되고 현대화된 시대에는 그 의미가 더 크거든요. 법치주의라는 의미가 원래 그쪽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켜라는 그런 의미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키는 것보다도. 국민들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도. 그리고 현실에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의미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 가면 국민들이 이제 겁주는 식으로 이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말은 잘은 안 하는데 가끔 해요.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들. 그런 거, 그러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정치 무슨 대통령 후보라든지 누가 무슨 법무부 장관에 나가지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확한 대답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치주의는요, 어떤, 지향이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거고. 그리고 성재준 씨가 말하는 그 법치주의는, 기계적 정의에 기반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기계적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 상황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거기 어떤 가치적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이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법치주의를 안 지키고 유재열 씨 같이 막 법원 앞에 가 시위하고 무슨 이렇게 막 언어 폭력하고 막 이렇게 집단화가 이렇게 하면 그게 폭동 혁명되고 폭력이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재열 씨 하는 얘기는 주장 주장과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좀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언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저항권 행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 헌법에 나오는 저항권 행사 이런 범주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시현 씨가 저런다고 해서 무슨 망치 듣고 와가지고 법은 두드러 부수고 그건 아니잖아요. 누굴 두드러 패고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뭘 내겠다. 집단적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비약해가지고 폭동이 이러고 앉았어요. 응? 그리고 극히 외회적으로는요, 폭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지배 세력에게
지배 세력이 가진 현재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어떤 압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는 폭동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굴곡을 거치고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온 게 인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 인권이 조금씩 신장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혁명이 뭡니까? 시민혁명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폭력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상가들도 이게 시민 권리 확보를 위해서 폭력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되냐 이걸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랬고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뭔지 보도록 하죠. 이 법 제도는요, 제일 하위에 있어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 다른 말하면 생각이고, 그걸 또 좀 더 개념적으로 말하면 철학이고, 이념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 개념이나 그 국가 사회가 가진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법 제도를 만드는데, 그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상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그 국가 사회가 선택한 어떤 철학의 어떤 그 방향으로 법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그러면 이 법 제도가 그러면 만들어졌으면 원래 그 국가가 가진 철학이나 이념 이거대로 적용되고 집행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 거예요, 인간 사회는요. 항상 어떻게 경계를 벗어나고 거기 담지자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본 정신, 이 상식 철학 이것을 헌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 가진 헌법이라든지, 헌법 이념이라든지, 그걸 항상 벗어나고 일탈하고 이게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또 그렇기도 하고, 법원에서 무슨 판결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 표현을 또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 어떤 이게 어떤 인간 사회의 기본 요청인데 그렇게 토론을 하고 주고받고 주장을 하고 때로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 이제 인류는 자꾸 발전하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인식도 취득을 하고 충돌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데 무슨 법원에서 판결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이렇게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치주의 바란다 하고 폭동이다 하고 그거는 오늘날 민주화된 이런 민주화된 어떤 현대에서는 말이 안 되죠. 무슨 옛날 조선시대에 얘기하는 거지, 그거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라든지 사회제도 이런 것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단순히 현행 어떤 성문법이 있으면, 판례나 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 규정에 대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은 제일 하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이런 그 국가의 철학 이념이 있고 그 어떤 헌법적 철학이라고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또 각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의견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이런 담지자, 사법관의 판사라든지 검사 이런 사람도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주장이나 의견 이게 자기들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을 귀에 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들도 생각을 조금씩 변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립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고. 자, 다음은 그래서 이 한나라당 쪽 이 보수 지식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 정의 이런데 자꾸 그거 하려고 그러고 기계적 정의에 그 기계적 정의를 일반화 하려고 그러고 다 단순화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기계적 정의가 단순화되면 이게 폭력이 되거든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이명박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강했죠. 그래 아까 나왔죠. 진실은 인간군이 갇힌 공간의 진화의 정도와 성격을 엄격히 전제로 한 진단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말할 때 어느 시대의 시공간에서 어느 시대의 어떤 곳, 대한민국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구체적 공간에서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사회 전체가 가진 이념이 뭔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성격이 뭔지,
그 의식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전제로 진단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항상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추상적으로 모든 어떤 시대나 어떤 공간 무시해버리고 진단을 해버리면 그거는 틀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가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진화는 끝이 없는 거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류에 이미 있는 국가들 많이 진화한 한 나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참 지금 더 진화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의식이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그러고 뭐 또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의 의식 구조 이런 것을 구체적인 전제를 한 다음에 어떤 진단을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되고 서로 간에 그 어떤 토론이나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것인데 그거 무시해버리면 토론이 안 돼버리죠. 무조건 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기 쉽죠. 자, 그건 그렇고 이 어려운 말 나오는데 큰일 났다. 유튜브에서 내가 이런 걸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잘 모르는 걸 적어놓고 내가 자, 자본 관상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자본과 오늘날 21세기의 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악성 자본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가 그냥 전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가장 전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자본이 꽉 들어있는 나라이고 모든 돈에 이렇게 그거 종속된 나라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관성이 있거든요. 그 국가 내에 어떤 국민들을 어떤 지배하는 어떤 그 관성이 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 관성을 벗어나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뭔가 어떤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관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성이 모든 100% 국민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그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자본 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류가 탄생하고 특히 뭐 근대 이후엔 특히 더 그랬죠. 자본이 중요한 어떤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오늘날 현대는 특히 더 그렇고 이 자본과 관성 이런 것들이 그 국가 사회의 바로 주인이에요. 힘이고 저의 에너지에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논리, 합리성 이거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다 우리는 논리성, 합리성, 이성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 적었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지금 뭐 대충 설명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하려면요. 그 사회가 가진 자본과 관성인 이 바이로 이 화살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독립변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속변수이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에 대한 이게 그 시공간이 가진 앞에 이것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느 정도로 진화를 했는지 그것을 전제를 안 하고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을 정해놨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일단 따라야 된다. 항소심 또 재판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재판 봐야 된다. 다른 어떤 집단적 행위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점을 무시하고는 뒤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수단들은 그 사회 시공간에 가진 이거와 관계에서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성 논리 합리성하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이성 논리 합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성 논리 합리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국민들이 그 100년, 200년 동안 그렇죠 50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 생활 속에 그 굳어진 관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종속돼서 그거와 관계돼서 이렇게 이것들이 방법이 정해지고 또 해석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그 아까 성재준 이 양반은 기계적 정의를 두고 여기서 안 벗어나고 요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성향인 지식인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기계적 정의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진보도 이게 그거 어떤 뭐랄까 그거 어떤 조금 뭐 그 경직된 좌파들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경직된 좌파들은. 오늘 뭐 아주 옛날에는 경직된 좌파들이 많았죠. 요즘은 뭐 경직된 좌파가 글쎄 요즘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말이 좌파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도 너무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하기에는 다루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데 제 자신도 완전히 화를 지금 보냈는 것 같으면 미리 준비도 안 하고 제가 대충 제 사람 동영상 들어보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게 이 정도요 키워드 정도 말을 적어놓고 내가 그거 말을 하자. 그러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거 개념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인류 역사와 관계가 갖고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거와 어떤 기본 본질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요, 내가 여기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런 유재희 씨라든지 김어준 씨 뭐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그 마이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민주당 쪽 정치인이라든지 뭐, 텔레비에나 패널로 나와 얘기하고 또 반대편은 한나라당이나 보수당 쪽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서로 뜯으려고 계속 하는데 그러면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뭐냐면, 지금 상태는 전쟁은 아마 서로가 비슷해요. 그 싸움 능력이. 누가 이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 공격하면 상대방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실력의 또 방어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끝없는 전쟁. 자, 끝없는 전쟁하면 뭐합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땅은 폐허가 되잖아요. 그 폐허가 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폐허된 땅에 사는 국민들이 살잖아요. 그 땅하고, 그리고 국가하고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얻고 뭐 성과가 있겠지만도 지금 이긴다는 그게 없죠. 이 전쟁에서. 한나라당 쪽이 무슨 유재희 씨 이런 사람들이 뭐 100명 나온들 한나라 쪽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온갖 공격 때리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끊임없이 양쪽 그 마이크들이 상대방에게 안 밀리려고 끊임없이 서로가 공격하고 있는 그거에 그 한계를 안 벗어나고 그 한계 내에서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성자는 없으면서 국가가 그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국가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그 정쟁을 싸우는 그 분위기에 때문에 그 국가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진행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뭐 국민들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돌볼 에너지가 그만 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뭐 반년 가고 1년 가고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싸우기만 싸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 2년 가다 보면 이 정권이 거의 좀 내임도 빠지고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지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 봐서 손해보는 거예요. 국민들 삶을 개선해야 될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서로 싸우는 이런 방향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자고 근본 문제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앞 에피소드에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면 한나라당이 뭐라 하든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기본적인만 하고 너희들은 떠들어 하고 나는 내가 길 간다 하는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를 집권 세력을 도와주고 어떤 국민의 어떤 어려운 경제라든지 양극화를 해결하고 이렇게 어떤 국가의 그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어떤 변화를 진화시키고 이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길이. 상대방하고 싸움질만 맨날 하지 말고 물론 필요한 부분까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생산성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까지는 생산성이 안 나는 그것만 계속 해왔어요. 지금 양쪽에서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볼 건 없어요. 달리
그것을 탈출하고 극복할 지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이제,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냥 이런 쪽에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부분 높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았고, 그래요. 이번 거는 조금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도 안 그래도 버벅거리는데 더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아유.